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점심시간 무렵 1,400원에 육박하며 연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포인트 선에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1,397원 구전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30여 분 만에 1,391원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흘러나오며 환율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본격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애플페이와 1년 독점 계약권에 따낸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연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고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에이텍티엔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관련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만은 굳건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우리 정부의 지원 등 이슈도 다양한데 오늘은 유럽연합, EU의 강제노동 금지법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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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세장에서도 이슈가 뚜렷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는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강한 테마로서 좀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에이텍티엔이 상한가도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 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애플이 이제 국내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서 세금과 지불, 청구 등이 약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해서 명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제사, 이제 카드 결제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계자들은 애플이 이제 국내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내용을 명확히 표시를 했다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법률 검토 마무리까지 단계가 왔다는 거고 고객에게 이걸 도입하기 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유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30%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에이텍티엔도 있었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유레카 섹터로도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명심하셔서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주들 상승했던 흐름 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자, 태양광주가 또 오늘 뜻밖의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하락장에서도 강한 테마다 해서 태조 이방원 이 테마들이 돌고 있는데 태양광주만큼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태양광주가 상당히 강하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전기차 못지않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태양광 쪽에는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죠. EU 쪽에서 지금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의 이제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이 강제노동금지법, EU 쪽에서 나온 강제노동금지법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1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강제노동금지법을 중국을 타깃으로 만드는 이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중국 쪽의 그 자치구, 신장 위구르 그 자치구에 대한 인권법 이제 관련해서 1년 전에 이미 강제노동금지법을 미국이 법안을 냈고 이미 발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오늘 EU 쪽에서 유럽 쪽이죠. EU 쪽에서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 내년 초쯤에 통과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제노동금지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태양광의 가장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폴리실리콘이 신장 위구르 쪽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40%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게 거기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EU 쪽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막혀 있고, EU 쪽에서도 강제노동 금지법의 적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입에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OCI 쪽으로, OCI가 지금 세계 3대, 4대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데, 이미 OCI 쪽으로 이제 수요 문의가 계속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급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그 공급이 딸리는 수요 초과 현상을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OCI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그동안에 OCI가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그 OCI와 하나솔루션 두 개 차트를 보면은요. 먼저 OCI 차트가 지금 오늘 15% 오르면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조정을 부분적으로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하게 지금 급등이 지금 부담 없이 급등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요 상승 흐름이 아마 당분간은 요 이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주의 말 그대로 그냥 뭐 주도주, 대장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신고가를 살짝 내면서 강세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사업 주체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OCI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제노동 금지법,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성장성, 이런 부분들로 아마 태양광계의 투톱으로 상승 흐름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던 FFA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관련해서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은 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사실 지난번에 매드팩토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 좀 해주실 이야기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드팩토 엊그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이틀 연속, 어제도 빠졌고 지금 오늘도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3만 원대 이하에서 종가를 지금 형성을 했는데, 물론 이제 CPI 쇼크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제 매드팩토 같은 엊그제 말씀드렸던 췌장암 치료제 관련한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지금 하나이고, 보시다시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도 전혀 지금 부담스럽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오늘 뭐 주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이제 CPI가 예상치를 지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지만 결국은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지금 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히든 카드는 지금 이제 FOMC에 있다. 왜 제가 이제 갑자기 이 매드팩토 얘기를 하다가 시황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시황에 가장 지금 민감한
그런 지금 그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황이 조금 불안정하면은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절대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고 바닥권이 임박하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황이 여전히 지금 불안전하죠. 그래서 이 시황이 저는 CPI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만들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카드가 FOMC죠. 그래서 0.75%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까지는 충분히 시장에 그동안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 1%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이제 5%를 빼놨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1%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이죠. 1%를 빼더라도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저는 FOMC 전후로 저점으로 보고 바이오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면은 시장 전체적인 안정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FOMC 전후를 해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매도 팩터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지금 빠지더라도요 크게 지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엊그제 지금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또 뭐 못 사신 분들이나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하면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으로 매드팩토 공개를 해주셨는데 CPI 쇼크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드팩토 2만 원대에 만약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해지는 것이고 또 FOMC 이후에는 좋은 흐름,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이야기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도 지난 유레카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유레카 종목 UL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네,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제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기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게 저도 이제 기쁜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화요일 날 그 연휴 마치고 나서 개장했을 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이제 반등하면서 좀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견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CPI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저희 방송하던 시간에 실시간 속보로 이제 발표를 드렸었죠. 그 이후에 지수가 이제 나스닥이 5%가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을 맞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시장을 이기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던 UL 로보틱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꼭대기 자리였습니다. 9월 13일 꼭대기 자리. 이때는 이게 제일 비싼 가격이었고 더 오를 자리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틀 동안에 그래도 제가 이제 딱 말씀드렸던 가격이 추격하지 말고 36,000원 아래에서 매수할 만하다. 딱 그 자리 줬거든요. 개파락 맞으면서 좀 그 자리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지금도 뭐 5%에서 8% 정도 수익이 자리가 있었고 지금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UL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같이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금 신고가 흐름이에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로봇주들이 지금 또 이슈가 그 화요일 날 이슈가 있고 나서는 또 수요일 목요일 큰 이슈는 없지만 또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페이에 밀려서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슈만 나오면은 또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이제 종목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상담 받아보시면서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이 저희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UL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려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UL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박동기 파트너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H2로 가지고 와 주셨고 아래는 충전기가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뭐 H2 하면 수소잖아요. 수소죠. 네. 순간 살짝 맞나 싶었는데. 네.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쵸. 그죠. 우리 네. 중학교 때인가 이거 아마 배운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수소를 뭐 뜬금없이 지금 뭐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 또 웬 수소냐 이렇게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FOMC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승 틈하면서 낙폭 과대주 종목들을 지금 저점에서 지금 담아서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볼 때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는 이제 항상 가장 핫한 이슈, 전기차 쪽. 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의 또 계좌에는 어찌 보면은 가장 핫한 전기차 섹터의 포트로 채우는 게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자, 그동안 잊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소차 쪽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수소를 지금 섹터로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그 수소가 많이 좀 잊혀져 있죠. 이게 지금 가장 그 결정적으로 잊혀지게 된 계기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연료 전지차, 그 수소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수소에 대해서 좀 식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뭐 전기차는 꾸준하게 지금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런 테마가 돼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수소 섹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금 기아 쪽에서도 수소 연료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승용차 쪽은 아직 수소 연료 전지가 지금 전기차 쪽은 배터리가 기술력이 지금 완전히 완성 단계에 와 있지만, 이게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상용차까지는 가능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승용차 쪽은 아직까지도 그 기술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좀 제가 볼 때는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보류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자, 이런 쪽으로는 현대차도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아차도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는 내년 3분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수소 전기 트럭을 공급하겠다라고, 물론 뭐 그 대수는 작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분야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기차 쪽 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를 해볼 때 이제 워낙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수소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또 정책적인 이슈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2020년인가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해서 일정 부분 전력 생산량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 정도 수준인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에 전력 발전을 의무적으로 한국전력에서 도입을 하도록 의무화시킨 게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인데, 여기에서도 수소가 사실은 좀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올해 안에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아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 하반기 연말 이내에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전기차, 뭐 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도 극도로 지금 소외되어 있던 수소 쪽으로도 지금은 조금 그 중기적인 호흡으로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수소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소차 시대가 과연 본격적으로 개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박동희 파트너님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파트너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수소 시장 자체가 전기차 마켓보다 좀 작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지금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이제 몇 천만 대를 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는 대수가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10,000대도 안 돼요. 10,000대도 안 되고 이제 몇천 대를 파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마켓 자체의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수소차가 작고 주식은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 네,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 분야만 자동차만 본다 그러면은 수소하고 전기하고 뭐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예,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텐데 조금만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 이 꿈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가 훨씬 크죠. 수소는 로드맵이 수소 경제, 수소 도시 아직까지는 사실 좀 구체화되기에는 뭔가 좀 너무 기초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훨씬 더 그 영역,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 부분은 수소 부분도 전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평택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좀 이슈화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좀 잠잠하죠. 결국은 수소 경제, 수소 도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이미 지금 LNG라든지 이렇게 천연자원 가격들이 워낙 지금 뭐 급등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기술 개발을 지금 안 할 수가 없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수소 쪽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도주에서 또 폐배터리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말 그대로 그 주도주 섹터의 영역을 그 FM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 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그룹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당 부분 좀 이제 전력을 지금 쏟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뭐 전력 부분 그리고 중공업 부분, 건설 부분 이렇게 골고루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찍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쪽, 액화 수소 생산이라든지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공장 건설이라든지 구체적인 액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발전용 연료 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뭐 따라올 데가 없죠. 그만큼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가정용 그 연료 전지 S 퓨얼셀하고 발전용 두산 퓨얼셀 뭐 두 개 회사로 지금 대립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크게 이제 그 산하 고체인가요? 예, 그쪽에 또 연료전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 연료전지 쪽 부분에서는 가장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투산 퓨얼셀도 여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한 종목 정도를 더 본다면은 상하 프론테크인데요. 저도 이 종목을 사실 굉장히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이렇게 빠질 종목, 못 오를 종목인가? 빠질 종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소 관련주 하면은 항상 또 이제 우리가 그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하 프론테크죠. 이 멤브레인이라는 이게 원래 세포막이라는 뜻인데 그 LNG선 안에 얇은 막으로
그 이제 막을 하나 입히는 그걸 지금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멤브레인의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영업이익이 멤브레인만 보더라도 41%씩 증가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져 있을 종목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원래 멤브레인이 워낙 이제 그 강조가 되면서 수소 테마로 그냥 확 엮어놔서 그렇지 수소 이외에도 태양광이라든지 또 LCD 관련되는 상당히 이제 부품 쪽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워낙 지금 수소 테마로 엮여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세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키워드로 공개를 해주셨던 것은 바로 H2 수소였습니다. 자, 수소 관련주들도 함께 쫙 짚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백승화 파트너가 꿈을 먹고 자라는 것, 꿈을 너무 크게 꾸고 있는 종목이 바로 수소 관련주들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박동기 파트너님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도 역시 수소 관련주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샵 008 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AP칩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저희가 컴퓨터 얘기할 때 CPU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P칩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AP칩이라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칩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뭐 몸을 움직일 수가 없거나 이제 뭐 그런 좀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마트폰도 이 AP 칩에 대한 기술력이 결국 핵심 기술력이거든요.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게임을 실행할 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2 이렇게 출시할 때 GOS라는 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이제 GOS가 뭐냐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인데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게임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갤럭시 S22가 흥행에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팔리지 못했고 갤럭시 Z 폴드 3나 이제 플립 3가 역대급으로 흥행을 했는데 올해 출시했던 이제 4 시리즈는 좀 이것에 대비해서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아이폰 14가 출시될 때 초도 물량이 9,500만 대 수준. 초도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전작 이상의 흥행을 자신하고 있는 거고 13의 경우가 8,500만 대에서 9,000만 대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도 10%가량 좀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의 핵심이 AP칩이 좀 현재 기술력이 애플이 제일 좋아요. 애플이 제일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의 모바일 AP칩이 엑시노스라는 AP칩이 있고 퀄컴의 AP칩은 스냅드래곤이라는 이제 AP칩이 있는데 모두 애플의 AP칩 시리즈 A 시리즈가 있는데 A 시리즈보다 좀 기술력이 딸리는 것으로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이제 프로 맥스 모델의 최신 AP칩 바이오인 이제 A16 바이오닉 탑재가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혁신을 한 거예요. 애플이 더 기술력을 올린 거예요. 이제 A15 대비해서 소모 전력이 20% 감소되고 이제 연산량은 7.5%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럼 이제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애플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금일 강세 이슈였던 애플페이 관련주 이것도 같이 이제 또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출시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애플페이가 이제 돼도 어쨌든 아이폰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돼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휴대폰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좀 있어요. 새로운 폰을 뭐 매년 바꾸지 못하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고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 대한 그 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에 납입하고 있고 협력사인 그런 업체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종목들은 잠시 후에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자, 박동희 파트너님,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또 가지고 와주신 부분은 AP칩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박동희 파트너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지금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모더런 섹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IT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충분히 아마 그동안의 낙폭 과대와 또 IT 부품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소외 심리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할지 저도 지금 관심이 갑니다. 네. 저도 충분히 IT나 주요 IT 부품주들은 지금은 저점에서 나서야 될 기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길을 쫑긋하고 어떤 종목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종목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강한 종목 위주로만 좀 보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좀 시장이 저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계속해서 하락 시장이잖아요. 2022년 시장 자체가 3,000부터 시작해서 뭐 2,200까지도 떨어졌었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제 2,500 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2,400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만 매매해야 돼요. 지금 BH를 하나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BH라는 회사도 차트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시장이 지수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 떨어질 자리가 저는 더 있다라고 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을 이기는 종목 위주로만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BH 같은 경우에 첨단 IT 산업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플렉시블 PCB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플렉시블이라는 게 이제 유연한 거거든요. 유연하게 움직이는 PCB 제품이다.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고 스마트폰, OLED, 카메라 모듈 이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로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렇게 좀 대형 IT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흑자 전환까지 뭐 이렇게 반기로 봤을 때 흑자 전환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시장을 이기는 뭐 이제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BH 가져왔고요.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아요.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사실 이게 지수가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런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 손떨림 보정 장치라는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4월 13일에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으로 인해서 이때 상한가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이슈가 이제 1,900억 시설 투자를 감행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더 크게 캐파를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화전자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도 거래량은 없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14 국내 시장 출시일 확정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되면 또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화전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신 EDP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신 EDP라는 종목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보면 크게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가는 종목들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휴대폰 배터리 이제 있잖아요. 배터리를 케이스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가 흘러나오는 단자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에 구멍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은 이제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제 충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일체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가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지수가 하방으로 밀리는 구간에도 좀 정배율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그리는 이런 종목들 이제 3개를 갖고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레카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한번 만나보셨는데 BH, 자화전자, 상신 EDP, 모다이노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AP칩 관련주들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AP칩 관련주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 자,
있습니다. 박동희 파트너님께서는 관련주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약세장에서는 강한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두 분의 각자의 투자 원칙과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종목을 들어보신 박동희 파트너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리 백성화 파트너 하여튼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신고가 종목 매매한다라는 거. 예. 저는 고가 우량주 고점 매수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물려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장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주요 우량주들 저점 매수에 나설려야 될 타이밍이다 판단해서 제가 이제 저점에 있는 대표 종목들을 이제 드리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고점에 가서 사서 물리자. 저점 매수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네.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원래 이런 매매를 좀 이렇게 막 많이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지수가 떨어질 때 뭐 지수가 3% 떨어지면 내가 가진 종목들 6%, 7% 떨어지는 거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밀릴 때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좀 어려울 때는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고 뜨거운 테마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보는 종목들이 좀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많이 좀 선정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각자의 원칙이 또 있으시고, 이 투자 원칙에 맞게 또 함께 해보시면서 종목들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레카 종목 공개가 임박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 여정의 끝에 발굴이 됐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첫 번째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그 H2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수소 관련주 중에서 단연 탑 1, 2, 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원래는 이제 그 섬유 만드는 회사였죠. 여기에서 이제 첨단을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변신에 완전히 성공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 유일의 지금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다. 국내 유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섬유를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3분의 1을 그 회사가 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생산을 지금 하고 있죠. 효성 첨단 소재의 사업 부문을 보면 크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코드, 우리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부가 타이어 코드,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라미드입니다. 아라미드 조금 뭐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총알도 막아내고 또 500도씨 펄펄 끓는 뭐 불 속에 넣어도 타지 않고 하는 그런 소재가 아라미드인데, 요걸 지금 효성 첨단 소재에서 만들고 있고, 요 부분도 성장성이 상당히 큰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탄소 섬유. 이렇게 지금 큰 사업부를 이렇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세 개 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는 캐시카우 역할, 안정적인 그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고, 아라미드하고 탄소 섬유는 말 그대로 첨단 소재로 가는데, 지금 이제 탄소 섬유 지금 차트에 지금 나오고 있죠. 탄소 섬유 지금 차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이 지금 2024년, 내후년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이게 성장 속도가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 쪽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친환경 쪽에는 다 들어가요. 풍력에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탄소 섬유 쪽이고, 그 철강보다는 무게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강도는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게 탄소 섬유가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수소는 폭발하기가 쉽거든요. 압축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강철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부피도 크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죠. 그래서 필수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설 모멘텀입니다. 정설 모멘텀 하면 우리가 전기차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 미국에 어디 정설을 한다.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가 안 빠지고 주가가 오릅니다. 그만큼 수급이 탄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탄소 섬유 쪽에 지금 현재 효성 첨단 소재가 4,000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은 정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설이 완료가 되어서 2배 이상이죠. 9,000톤으로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8년도까지 또 4배 이상 28,000톤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성장성과, 최근에 지금 석유화학 시황이 너무 안 좋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적 부분 또 미래의 성장성 부분을 갖추고 있다 보면 됩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주가 흐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뭐 121선 아래에 있는 단계죠.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회복하면서 뭐 행보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부담 없이 FOMC 이후를 겨냥한, 또 변곡점과 강세장을 겨냥한 수소 관련 섹터 내에 대표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는 대로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소 관련해서 유레카 키워드 짚어주시면서 효성 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 종목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미리 수소 관련주들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발굴해낸 유레카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였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모다이노 칩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 모다이노 칩 이야기 좀 더 깊게 들어볼까요? 사실 휴대폰 부품주들 많이 있잖아요. 휴대폰 부품주들 제가 갖고 온 새 종목들도 다 좋은데, 제가 모다이노 칩을 가져온 이유는 이 휴대폰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흐름이 좀 제일 좋아 보여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고성능 하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정전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정전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문이 이런 정전기나 이제 자기장 발생하는 거 그런 거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소니의 납품 회사였었어요. 이게 이노칩 테크놀로지, 이 모다이노칩의 회사명을 보면 모다와 이노가 이제 합쳐진 건데, 이노 테크놀로지가 이제 과거에 소니 관련주로 좀 이제 평가가 받고 있었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니가 2022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전기차에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달 구간에 보면 이렇게 6,050원대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이때는 이제 수소차 이제 전기차로 이제 진출한다. 소니 협력사로 과거에 이노 테크놀로지가 협력사에 썼던 그런 부점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제 완전히 흐름을 돌릴 수 있는, 바닥을 다지고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뭐 추가적인 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다이노 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유통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모다 아울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소비 심리 위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다이노 칩에 대한 실적도 유통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소비 심리 위축되는 게 코로나19가 많이 지나갔고 극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매수가는 지금 이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4,045원 이 가격대도 매수가 메리트 있다. 이제 자세한 이제 뭐 손절가라던가 이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전략 가지고 모다이노 칩도 이제 말씀드렸던 제닉이나 유일 로보틱스처럼 수익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이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모다이노 칩이었습니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 더 나누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공개가 된 유레카 종목 2개 지금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유레카 종목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발굴한 또 하루였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봤는데요. 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좀 들어보고 마칠게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금 시장은 주도주만 기억하는 아주 그냥 이렇게 스펙트럼이 좁은 그런 창이죠. 근데 이제 이 또한 머지않아서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마지막 허들 하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월화 있을 FOMC 1% 금리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급등세가 나올 테고 1%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또 들었다 놨다 하는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FOMC 직전이든 직후든 해서 주가에 큰 이제 변곡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최근에 지금 6개월, 1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부분인데, 뭐 전쟁 이쪽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휴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8% 되면은 절대적으로 비정상으로 높은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호흡을 길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이거나 저점 지나고 있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CPI가 나오면서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허들 하나 남았다라고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던져주셨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아까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현금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런 종목들 단기 접근 꼭 손절가나 이제 목표가 잡고 단기 접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견해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자, 오늘도 역시 고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